중조실로 39권 중종 15년 6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1520년 명정덕 15년 지평 김섬이 아래기를 정충년의 대간이 명패에 거역한 일을 오의정이 조강에서 아뢰었는데 신이 그때 정언으로 있으면서 어기지 못하고 무사람의 뜻을 따랐으므로 재직하기가 미안하니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이미 오래되었거니와 대간도 어찌 한 마음이었겠는가 추론하지 할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다시 아뢰기를 명을 거역하는 것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죄인데 더구나 대간은 여느 벼슬과 다름이리까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저들이 견제되어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이 사면하면 나머지 다 미안할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소세양이 아뢰기를 신도 그때 장령으로 있었는데 다 함께 생각하기를 대간의 말이 행해지지 못하는데 자주 왕래하는 것은 거칠에만 될 뿐이다 하였습니다. 전조에는 대간의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혹 문을 닫고 나오지 않거나 시골로 물러가 살기도 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근래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러다고 여겼고 이제도 의논이 있으므로 재직하기 미안하니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뜻은 같지 않으므로 바로 자기의 뜻이 아니며 경년 때의 말꼬리에서 나왔으므로 소급하여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며 다시 아뢰기를 대간의 일은 함께 의논해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신이 재직하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나 상의 본부가 그러하시니 물러가 물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집이 소세양과 지평 김섬이 전에 대간으로 있을 때 명을 거역한 이를 무리가 그르게 여김으로 반드시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니 모두 가소서 하니 상이 갈라고 하였다. 충정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을 장축 첫 번째 기사 사장들이 나아가 문신들의 이문 한어를 강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을 장축 두 번째 기사 유여림을 사헌부 지비로 황효헌을 지평으로 소세의 양을 필선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이사균이 치게 하기를 신이 순행하여 육진에 이르러 되의 정황을 살펴보니 온성으로부터 경원까지의 성 밑에 사는 저들은 우리를 향한 정태가 예전과 다르지 않은 듯하나 회령종성의 저들은 전에 비하여 다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말이 있어도 저들이 반드시 먼저 아나 저들에게 뚜렷한 모의가 있어도 우리들은 들을 수 없으니 그러한 까닭으로 오로지 두 부의 성 밑의 오랑캐가 사는 것이 주장 앞과 아주 가까워서 그 위세를 보고 한마디라도 소문을 내면 살벌이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합이 주의받은 뒤로부터 그 아우 주장합이 보복을 빙자해 위세를 펴고 망합이 동료와 함께 조회하러 간 일에 노여움을 두려 이미 그 일을 숙이고 또 남나를 죽였으니 그 죄가 이미 찼는데도 견죄한 일이 아주 없으므로 저들의 위세는 날로 커가고 우리의 형세는 날로 줄어가며 성 밑에 사는 죄가 의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 장사들이 다 우리 큰 나라를 원수로 삼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주장합의 죄를 빨리 바르고 추악한 무리가 서로 의지하는 마음을 모조리 깨뜨렸어. 성 밑에서 눈치를 보아가며 이리저리 붙는 뒤가 다시 의지하는 데가 있게 하고자 하는데 신과 병사 정륜 겸이 모여 의논한 뜻도 서로 같습니다. 여연 등의 땅에서는 거사 몰아내는 일을 말한다 하지 않기로 전에 결의하였으니 먼저 그 뿌리를 끊어서 가지나 잎이 붙일 곳이 없게 하는 것이 었다합니까? 아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진저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재하 이 빈등이 상소하였다. 대리야
첫째, 재변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 이래 천변과 지진이 일어나며 우박과 흙비가 내리며 칠류가 이상한 형상을 보이고 별과 달이 서로 다투며 몽기가 해를 가리고 여침이 밤까지 계속되며 새 짐승의 요괴가 아울러 나타나고 거듭 일어났으며 올해에는 가뭄이 별을 태워 이미 농사를 그르쳐서 공사가 궁핍하고 백성에게 해를 넘길 희망이 없는데 서적에 실려 있는 것을 상고하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삼가 천리를 힘쓰고 천계를 두려워하시는 것은 주 선왕 송경공에 비하여 그 아름다움이 더 지극하시나 그윽한 궁중에서 과연 천지신명에게 보답하는 공경을 지내며 내전이 깊고 엄한 곳에서 과연 사사로운 청탁을 끊으며 가까이 있는 후국 내시에 대하여 과연 슬프고 달콤한 말을 억누르며 모든 관료들을 과연 함께 삼가서 봉공하게 하며 궁벽한 고장에 슬피 한탄하는 소리가 없게 하며 옥에 갇혀 묶여있는 죄수에게 과연 억울한 일이 쌓이지 않게 하며 전형 주의할 때 과연 죄다 제기에 적당하게 하며 은총을 내릴 때 뜻에 거슬려 한번 찌푸리고 뜻에 맞아서 한번 웃는 일을 신중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도가 행해지며 이무가 닦이며 방교가 화목하며 사전이 정결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이 하나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하늘이 경고하고 경칙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전하께서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빠뜨리는 것을 채우고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여 자신을 닦고 응답하는 일을 대비하며 백성을 보기를 상한 데가 있는 듯이 하고 궁색하고 괴로운 것을 돌보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길을 부드럽게 해서 반드시 천지의 기가 협화하여 응하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미를 살피는 것입니다. 접대 전하께서 뜻을 기울여 잘 다스리려고 하셨으나 이런 요령을 잡지 못하고 정치는 문호가 많아서 마침내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심은 전하께서 분연히 유위하실 줄 알므로 감히 삼가는 생각을 버리고 게으른 자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다시 교화한 아래로 평화를 회복하기를 힘쓰고 성헌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관리는 문득 게으른 생각을 일으키고 온통 떨치지 않는 버릇을 가지어 온갖 법도가 해이하고 조의하가 안일에 빠져서 다시는 경계하고 충고하는 정성이 없습니다. 이리 하여도 되시는 근심하지 않고 소우시는 말하지 않으니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접대 전하께서 말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셨으므로 조정에 관하니 언론을 버릇으로 하여 개통 없이 산만하며 계책은 조중에 가득하나 베푸는 일은 엉성하여 귀착하는 데가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 이번에 말을 많이 한 잘못에 징계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여 맞지 않았던 그 패단은 반드시 말하기를 싫어하게 되어 관직은 갖추어졌더라도 풍채는 사라질 것인데 더구나 주기를 넘어서 기휘를 저촉하는 자이겠습니까? 이러하고도 총명을 넓히고 덕실을 덮고자 한다면 신등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큰 일은 군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변방의 백성이 조잔하므로 되가 정의 틈을 덮어 버릇이 되어 대비하지 않아 연여 무창에서는 불악이 날로 만연하여 복심의 병이 되었는데 맡겨두고 세월을 보내며 자문할 때는 각각 모순된 논의를 고집하여 끝내 귀의를 하지 못하니 뒷날 뒤의 군사가 우리의 방비가 없음을 익숙히 알아서 매양 노략질을 하면 어찌 뒷날의 뉘우침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또 문과 무는 나라의 경위이며 임금이 권유하고 격려하고 인재를 뽑는 길이니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사를 꾸미는 것은 참된 눈이 아니며 결습을 착용하고 관역을 마치는 것은 참된 무가 아닌데 그늘전하께서 무사에게 뜻을 들어 여러 번 무사를 불러다가 원중에서 사예를 보고 또 진서 방약 등을 강한 일이 두 번에 이르러도 권태를 잊으시니 매우 성한 뜻입니다마는 일이 갑작스러워서 마땅함을 얻었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상전이 너무 후하여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열리매리까 대저 사람을 너무 친근하게 대우하며 위엄이 떨어지고 호호하니 더욱 치우치면 뜻이 헛어지니 때맞게 조절하여 어지러워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무릇 이 세 가지 일은 기미의 큰 것이 아니기는 하나
전하께서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셋째,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고금의 인재가 나지 않는 세상이 없으나 인재를 알아보는 명철함이 없음을 걱정한다 합니다. 이제 인재를 알고자 하되 거의 다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과 심지로 헤아린 것을 가지고 문득 어질다 하거나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적부를 살펴 이름을 적어 넣으니 이러고서도 벼슬에 반드시 사람이 가려지고 산야에 쓰이지 않는 인재가 없기를 어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년, 순격의 법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단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전형을 맡은 직임에 있는 자가 공을 넓히고 살을 없애며 승진에 있어서는 은혜를 팔지 않고 출적에 있어서는 원한에 의하지 않아서 요행의 문을 막고 실용을 살피는 것을 근무로 삼기만 한다면 벼슬은 거의 재기에 맞고 사람은 각각 분수를 따르게 되어 인재를 등용하는 채무가 쓸 것입니다. 대저,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벼슬이며 한 고장의 고락에 관계되는데 임직하는 처음에 그 재기를 살피지 않고 또 임용한 뒤에도 그 신용을 소홀히 하면 그 벼슬이 반드시 닦이기를 바라고 세상에 인재가 부족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접대 허명이 돌아간 바에 따라 앉아서 경상을 취하고 다시 신용을 살피지 않아 마침내 분란을 이루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름만 따라 사람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요행의 문을 열고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조급히 승진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풍속이 되어 염치가 깡그리 없어지고 사습이 따라 무너지니 그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큰 걱정이니 전하께서 이것을 거울 삼아 실용을 살피소서. 넷째, 상부를 삼가는 것입니다. 접대 전하께서 한번 사예를 시험하고 상을 절도 없이 베푸시니 초선을 쓰게 된 자가 두셋이나 되었습니다. 대저, 당상의 자망은 공로를 살피고 재기를 헤아려 직임을 맡긴 것이 있고서야 그 장을 줄 수 있으며 눈앞의 하루 재능에 따라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이따금 가장 우수한 자를 뽑아 특별한 은수를 베푼 일이 있으나 이미 법에 벗어난 것인데 더구나 참여된 두세 사람에게 모두 외람되게 줄 수 있겠습니까? 외람되게 금장을 두르고 나란히 이품줄에 낀 자까지 있으니 이 무슨 외람된 일입니까? 이 품벼슬은 조정에 들어오면 국론에 참여하고 외방에 나가면 한 방면을 맡으니 그 가벼운 것이 아님을 구태여 밝힐 것이 있겠습니까? 대전무사는 변방의 어려운 일에 종사하여 공을 세우고 재능을 드러나는 자가 자망에 오르더라도 오히려 이 품에 오르기를 감히 바라지 못하는데 더구나 공로로는 들리는 것이 없고 명망으로는 본디 낮고 사예로는 가장 뒤지는 자가 감히 전하의 총명을 훔쳤으니 이른바 어려운 일에 종사하여 공을 세운 자가 어찌 맥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작상을 가볍게 써서 애써 인심을 기쁘게 하여 그 힘을 거둬 모으려 한 임금이 많았으나 그 폐해로 말하면 명기가 천해져서 사람들이 권장이 되는 줄 모르며 간사한자가 구차하게 얻으려는 욕심을 열어주고 어진 사람이 스스로 힘쓰려는 마음을 맡게 되었으니 그 관계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또 조정에서 반드시 무사람과 함께 의논해야 할 죄인은 따져서 반드시 그 죄상을 알아내고 살펴서 반드시 그 죄율에 맞추어야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죄는 그르게 베풀어지지 않아 유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접대 사관이 복상할 때 사정을 두고 속여 아래고서 시론에 아바이어 사고에 기록하지 않아 그 자취를 엄폐하였으므로 그 간사하고 방자하여 꺼리는 것이 없는 것도 이미 심한데 근무할 때 깊이 따지지 않아 실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지레 그 죄를 정하였습니다. 과연 그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속인 죄를 당해야 하고 과연 그 사실이 없다면 그 억울한 일에 해당시켜서 용서해야 할 것인데 이제 도리어 흐릿하게 덮어두어서 인정이 지금까지도 답답하게 하니 무릇 어찌 무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전부터 병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그 거느린 백성이 잡혀가게 되면 정률로 죄주는 법이며 조종조에서도 변방 사람이 사로잡혀 가게 한 일이 있는 자는 다 조관을 보내어 주장을 주험하여 반드시 정률에 처하고 조금도 용서하지 않은 까닭은 인명을 중하게 여기고 군법을 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저 사람을 꼭 죽을 곳에 몰아두고도 법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늘 이런 일을 범하여 죄받는 변장은 혹 배오되기도 하고 파직되기도 하여 사람에 따라 오르내리며 추험할 때 혹 채직하여 조옥에 잡아오기도 하고 본도에 이문하기도 하니 어찌 그 경중이 그리도 한결같지 않습니까? 이러고서도 변장이 왜 굴을 그럭저럭 보아 넘기고 패한 일을 숨기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오활한 일입니다. 무릇 이 두세 가지 일은 상불이 참남한 시초의 계제가 되고 형법이 무너지는 꼬투리를 여는 것이니 전하께서 상불을 베풀 때는 반드시 고르게 할 것을 생각하고 형법을 쓸 때는 반드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그러면 인심이 안정되고 국체가 존중될 것입니다. 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소의 찬지를 대하여 보답하는 공경이 미진함으로 제1을 가져온다 한 것으로 말하면 내가 놀랍고 두려워하는 바이다. 창탁이니 슬프고 달콤한 말이니 한 것으로 말하면 내가 모르는 바이나 살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 대신 소신들의 협화하여 독실하기를 힘쓰고 국사를 자기 임무로 삼고 잠시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절로 화합할 것이다. 궁벽한 고정의 백성에게 슬프고 한탄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오로지 수령을 가려 임용하여 감사가 사사로운 뜻을 쓰지 않고 출적을 엄하게 밝히는 데 달려 있으니 그렇게 하면 백성이 절로 편안해질 것이다. 전형하고 주의하여 제수할 때에 사의가 없이 지극히 공평하게 하면 절로 재기를 잃지 않게 둘 것이다. 은총을 내려는 일에 있어서는 한 번 웃고 한 번 찡그리는 것을 아끼려고 널 생각하면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그늘 무사가 해이하고 군령이 엄하지 않은 것을 늘 염려하므로 열사하고 강서하였으니 이것을 그르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은 알맞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잦으면 번거롭고 지나치게 놓치면 게을러진다. 소위 일이 갑작스러워서 마땅하다고 할 수 없다 한 것은 그 말이 옳다. 무신 이 사문에게 당상의 작업을 준 것은 어찌 내가 외람된 줄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장수가 부족하므로 한편으로는 무사를 권장하고 한편으로는 장수를 많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변장을 벌주는 일은 과연 한결같지 않았으나 국가가 절도사를 대우하는 것과 진장을 대우하는 데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는 것이 같지 않았던 것이다. 여의엄무창의 일로 말하면 본디 대신의 의논이었다 하였다. 결습은 활을 쏠 때 쓰는 기구인데 결은 뼈로 만들어 시위를 당기는 오른손가락에 끼는 것이고 습은 가죽으로 만들어 시위가 스치는 왼팔에 착용하는 것이다. 정년 순격은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재직한 기관과 공로에만 의하여 승진하는 경례이다. 초선은 고관의 관에 장식하는 초미, 담비류의 꼬리를 말하고 선우는 매미의 날개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무신 당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배오는 유형에 해당하는 죄로 군오에 충당됨을 말한다. 진저실화 39권 중종 15년 6월 24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영천 동네 의상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려 벼가 손상되다. 진저실화 39권 중종 15년 6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김전 등에게 명하여 변방의 일을 의논하게 하며 다 함께 아뢰기라. 망합이 주의받은 뒤에 주장합이 보복을 빙자하여 남나 그 일을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저희 가운데서의 야라입니다. 되말로 보복을 야라라 하였다. 이것 때문에 가비의 병위를 거행하여 변방의 말썽을 일으킬 수 없으니 우선 진장을 시켜 그 하는 짓을 살피고 과연 전보다 다른 것이 있으면 성 밑에 사는 우두머리 야인을 불러 너와 형 망합이 나라의 정성을 바치고 본디 다른 뜻이 없더니 망합이 스스로 큰 죄를 짓고 먼 섬으로 귀양가고 나서 너도 물러가 아이 난에 살면서 오랫동안 와서 뵈지 않고 야라를 핑계로 거의 남나를 죽였다. 그 거의
등은 다른 야인과는 달라서 성 밑에 붙여 삶으로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너가 진장에게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였으니 그 죄가 크거니와 이번에 너가 하는 짓을 보아도 공손하지 않으므로 중벌에 처해야 하겠으나 국가가 차별 없이 고우를 사랑하여 가볍게 군사를 일으킬 수 없으므로 우선 버려두고 문책하지 않는다. 이 뒤로 너에게 만약 여전하게 공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현륙할 것이니 후회한들 두겠느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일러서 그 뜻을 살펴치게 하고 나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함경도에 입거한 자가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수령이 잘못 돌보아 많이 도망하게 하여 드디어 참패하게 되었으나 백성을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우선 입구를 멈추고 삼수, 갑산, 소관의 진도에서 그 토병의 다수에 따라 본도의 단천, 이남의 장주의 이상을 범한 자와 타도의 전가 입거를 범한 자로 우선 넉넉한 수를 들여보내어 토병을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해사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진저출력 39권 중종 15년 6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선 2항 4간 2번 등이 사직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홍문관의 소 가운데 벼슬은 갖추어져 있더라도 풍처는 사라졌다느니 말을 많이 한 잘못에 징계되어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6일 의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박수문이 아래기라 진회가 왕옥의 아들 왕희를 양자로 삼아 인력을 수찬시켰는데 진회는 그때에 이미 간수를 썼으므로 후세의 비방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언급된 그때의 소장이 있으면 죄다 거둬 불살라 후세에서 빙고할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일입니다. 근자에 복상할 때 윤구라는 자가 남몰래 간수를 부려 권세에 아부하려고 말을 속여서 전하고 또 일기에 쓰지 않았으니 임금을 속인 죄는 죽이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내 가벼운 유를 받았으므로 이제까지 인심이 많이 억울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인은 남이 자기를 의논하는 것을 염려하면 반드시 재무리를 끌어들여 사국을 맞게 하여 후세를 속인다. 윤구를 추문할 때의 대신 중에 혹 구제하는 자가 있었는데 굳이 그 실정을 끝까지 밝히려 하면 반드시 형장 아래 숨지겠으니 대신이 구제하는 것은 그러하나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추문하는 것이 옳다. 요즘 사관이 된 자는 거의 다 홍문관의 사초를 가져가서 사서로 의논하여 고친다. 그 뒤에 대간의 상세히 밝힐 듯한 였으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하며 영사 김전이 아래기를 사관은 그 직임이 중대함으로 가려 뽑을 때 더욱 삼가야 하며 조금이라도 경박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헛을 하게 됩니다. 신등이 겸 춘추 당상과 함께 그 잘못을 추구하려 하였으나 아직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박수문이 아래기를 요즘 사관이 된 자는 과연 홍문관과 서로 질문해서 쓰는데 혹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기도 하니 바로 진회가 소장을 불살한 일과 같습니다. 윤구의 일을 대신이 구제하는 것은 괜찮으나 참으로 속인 일이 없다면 버려두고 죄주지 않아야 하며 혹 속인 일이 있다면 반드시 법대로 죄주어서 두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저 사기라는 것은 후세에서 의지하여 믿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후세에서 무엇에 의하여 믿겠습니까? 하고 집이 이후 여림이 아래기를 사관의 직임은 지극히 중합니다. 전일 천거된 사람은 반드시 정자 주자의 견주와 이를테면 최운이 천거될 때에 김정이 최운의 집에 누워서 최운을 천거하는 목에 청렴하여 곤고를 견뎌 스스로 지킨다느니 이름이 알려지고 영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느니 하는 말들을 쓰고 전의의 서리를 불러서 현감 오석복에게 전하게 했으니 이것은 오로지 당을 심을 계책을 한 것입니다. 전의 현감을 주문하여 그 시비를 정해서 사필로 그 참된 형적을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최운의 것뿐이 아니고 전일 청거의 말은 거의 다 너무 높였으니 각별히 추구하지 않더라도 사책에 상세히 쓰면 후세에서 반드시 그 시비를 알 것이다 하며 김전이 아래기를 유여림의 말이 옳습니다. 주문에서 그 형적이 분명하게 하며 후세에서도 이것으로 그 허위를 알 것입니다 하니 유여림이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이런 지극히 염려스러운데 이렇게까지 되게 한 것은 변장의 죄입니다. 조정께서 남긴 작은 땅도 저들이 살게 버릴 수 없는데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생업에 안정되게 하게 만든 까닭은 당초에 변장이 잠시 편히 지낼 생각 때문에 엄한 말로 타일러 물리치지 못하고 와서 사는 것을 허용하여 이토록 극심하게 만든 것이니 그때의 변장을 추문하여 주의 주소서. 그러면 징계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장이 어찌 제 뜻대로 하였겠는가. 그때 조중에 물으라 하며 이후 여름이 아뢰기를 변장은 곧 외의 사명을 맡았는데 변방의 일을 어찌 죄다 조중에 번거롭게 묻겠습니까. 드디어 오는 날의 마녀를 가져와서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허물입니까. 하였다. 동지사 이행이 아뢰기를 사사는 그러하나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허위를 꾸민 일일지라도 후세의 바른 논의가 한번 나오면 자연히 마침내 바른 대로 돌아가서 춤과 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쥔해가 제 양자를 시켜 사를 감독하게 하여 자신의 악을 은폐하려 했으나 마침내 은폐하지 못하여 오래일수록 드러납니다. 하고 특징과 조계상이 아뢰기를 그늘 당을 심고 속인 이를 사책에 쓰면 그 사정을 후세에서 자연히 알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의 우박이 여기저기 함께 내려 벼가 손상된다. 천재가 이에 이르니 참으로 두렵다 하며 김전이 아뢰기를 근래에 천재 성변은 이와 같이 심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참으로 신등이 변변치 못하여 엄량을 조습하지 못한 허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변이 이러하니 바로 경등과 함께 미치지 못한 일을 서로 닦을 때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번 등이 또 사직하며 아뢰기를 헌부의 인원은 제수된 지 오래지 않으나 신등은 재직한 지 이미 오래니 저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위의 말은 다 언로에 관한 일입니다. 신등이 직사를 잘 닦지 못한 것을 매우 비방하였으므로 재직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곧 갈도록 명하지 않으셨으니 빨리 삼공에게 물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황효헌이 아뢰기를 정충년에 대간이 명패를 받지 않은 일은 지나친 일이기는 하나 매우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굳이 다투는 것을 그러다 하여 주의 주면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고 아첨만 할 것입니다. 옛 사람은 이를 아래다가 황제의 옷자락을 당기기까지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것을 보아도 사책에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라 하여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매 용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전일 경연에서 우연히 왕한석의 일을 강론하다가 신이 정중년에 대간이 한 짓을 널분하게 여겨왔으므로 아뢰었을 뿐이고 소세양 김섬이 그때 대간이었던 것은 참으로 몰랐는데 바깥 사람은 혹시니 손세양 김섬을 가려고 그 말을 낸 것이라고 말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맑고 둘이서 나왔을 뿐이고 논박한 것은 아니다 하며 시독한 표빙이 아뢰기를 임금이 명수하면 수레를 메우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신하의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혹 떳떳한 예의를 따를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정충년의 대간으로 말하면 그리 관계없는 일인데도 임금의 명을 거역하기까지 하였으니 워낙 잘못입니다. 마땅하지 않은 사람을 정성자리에 두고 임금이 덕을 잃고 국가에 관계되는 일을 굳이 다투지 않고 한갓 상리에 따른 것이라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도 그것이 그런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간의 채무는 워낙 그러하여 함으로 주의 주지 않았을 뿐이다 하며 황효헌이 아뢰기를 대신에 이를 말할 때는 앞뒤를 생각해 배단이 없게 해야 옳을 터인데 어찌 조광조 등의 잘못만을 생각하여 일마다 추론하여 대간이 순종만 하는 패단을 열 수 있겠습니까? 매우 재상의 채무를 잃었거니와 신이 접대의 일을 보건대 크게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광조의 무리가 처음에는 경술로 임금의 덕을 도우려 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본래 바른 것이었으나 그 뒤에 한 짓에는 괴격한 일이 많이 있어 드디어 간사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기밀을 막아야 옳은데 전혀 억제하지 않아서 마침내 주의를 받았으니 상하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되 알맞게 해야 옳았으며 저들이 한 일을 다들 그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매우 심하게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늘 이 용금은 상탄하였다 하여 죄받았으니 법에 어찌 상탄의 율이 있겠습니까? 예전부터 상탄으로 죄받는 일이 없는데 다만 주 때 문왕이 상탄하였다여 율이에 갇혔으나 이것은 바로 난세의 일이고 성세의 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조정의 상하가 안정에 힘쓰면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특징간 이 계명이 아래기를 황효훈의 말이 마땅합니다. 조정에서 대신이 하는 일은 한결같이 인심을 진정하기를 힘써서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이 항이 아래기라 이 요청이 전일 경련에서 정충년의 대간의 명을 거역한 이를 아뢰었을 때 신도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을 성심으로 감동시켜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하지 형세로 몰아서 부득이 따르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제 황효운이 신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신을 또한 논한 뜻이 실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향이 또 장령, 윤지형, 지평, 박육과 함께 같은 말로 아뢰기라 신등이 함께 의논하여 우상의 말이 소세양 김섬을 핍박하였으니 아마도 제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으므로 갈 길을 청하였는데 이제 황효운이 경련에서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가고 본부에 출사하지 않으니 이는 신등과 서로 용납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등을 갈아주소서 하고 집이 유여림 장령 조한필이 아뢰기를 더건대 우상이 전에 경련해서 정충년의 대간이 명을 거역한 이를 논함에 소세한 김섬이 스스로 그때의 대간인이 재직하기 미안하다 하였으므로 본부가 아뢰어서 가렸는데 오늘 조광에서 지평 황효헌의 소세양 등의 채직은 온변치 못하다고 논하였으므로 본부가 비염하였다 합니다. 신등은 이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향 등과 이이가 없이 함께 즉임에 오래 있었으므로 고집스레 홀로 재직할 수 없으니 이향 등을 갈면 신등도 아울러 갈아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부를 명수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정 찬성 홍경주 이계명 참찬 유담년 등이 아뢰기를 헌부가 피험한 것은 지평이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충년의 대간의 일은 사람들이 다 그르게 여기는데 지평이 추론하여서는 안 된다 한 말은 옳으나 그렇다고 정충년 대간의 일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불가하니 헌부의 뜻이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남군의 의논도 같았는데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황효훈을 갈아야 한다 하였다. 준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중추부도사 최인수는 전에 나주 판관을 맡았을 때 범람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잔패한 고르시라 하여 병을 핑계하여 부임하지 않거나 이미 부임하였다가 병을 핑계하여 돌아오는 수령은 그 임기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 뒤로 사용할 때는 도로 외임을 제수하는 법이 있는데 이각은 숙천부사가 되어 병을 핑계하고 갈려 돌아왔는데도 이제 확관을 제수하고 또 군직에 붙였으니 모두 가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주서 허백기는 내신에 합당하지 않으며 홍사원은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지극히 삼가지 않은 자인데 이제 영월 군수가 되었으니 모두 가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각의 일은 존재에 묻겠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최세절을 동부 승지로 오준을 지평으로 선수를 홍문관 부결이로 삼았다. 진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서지가 아뢰기를 황효운은 전 대관을 옳게 여겨서 옷자락을 당긴 이를 인용하여 우상의 말을 비난하였으나 대제 옷자락을 당기는 것은 충분해 격하여 말할 것을 다 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지 이 경우와 같지 않으며 명을 거역한 일은 온 나라 안이 다 그런 것을 아는데 효헌만이 옳다 하는 데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파직하소서. 또 이것이 상께서 정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여 정부를 불러서 의논하게 하신 것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명을 거역하고 오지 않은 것은 예전에 이런 전례가 없었으므로 과연 지나친 듯 하나 효호는 대간의 기습을 위하여 말하였으므로 실언까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부와 서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의논을 모아서 가라거니와 이 때문에 파직할 수는 없다 하며 3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고 또 전교하기를 그는 홍문관의 소위에 대간이 만약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물러가 명을 기다려야 마땅하고 대신에게 묻기를 청하여 거취를 정하려 했으나 안 된다 하였다. 명을 거역하는 것을 그러게 여기되 대신의 지위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서지가 아뢰기를 신은 요즘 복제와 병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간원으로서 마땅히 신 등은 결코 재직할 수 없습니다고 아뢰어야 하고 대신에게 물으시더라도 반드시 갈아야 합니다 하여야 할 터인데 대신에게 묻기를 청하여 거취를 정하려 하였으니 신도 그런 것을 아나 이미 아뢰었으므로 미처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간호는 마땅히 거취를 헤아리되 출사할 만하면 출사하고 물러갈 만하면 물러가야 할 것이다. 대신에게 거취를 묻기를 청하면 아마도 뒤 배단이 있을 것이며 대사관도 그러게 여기니 갈라 하였다. 서지가 또 아뢰기를 지평 5주는 전년에 이 벼슬이 되었으나 의논이 각각 달라 갈렸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의논이 같지 않을 때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으니 가소서. 단천 군수 조원형은 먼저 정사 때에 지평에 의망하였으니 이제 바로 농사 때를 당하여 올라오며 배단이 있으니 이 뒤로는 주의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29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5개를 사관으로 소세량을 지평으로 박윤경을 헌납으로 박수량을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9권 중종 15년 6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모든 정사에 있어서 산망을 갖추는 것이 상례인데 오주는 단망으로 병조 정랑에 주의하였으니 가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주는 지평으로서 도로 병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므로 단망일지라도 되나 대론이 폐단이 있다 하니 개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유생을 강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정은 심언경이 아뢰기를 근자의 대간이 비염할 때 대신에게 물어서 거취를 청하였으니 사체에 크게 어그러져서 워낙 그러나 그렇게 아랜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대사관 서지가 복제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동료에게 알리기를 대신에게 묻더라도 반드시 갈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아뢰었으니 어세는 다르더라도 대개는 서로 같은데 다른 대간이 죄다 갈렸으면 서지도 홀로 남을 수 없는 형세입니다. 공조 조아랑 조효원은 육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않고 영월 군수 홍사원은 인물이 광패하여 수령이 될 수 없으니 모두 가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지는 장관으로서 논박당하였으니 갈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영사 남건이 아뢰기를 중국의 일로 보면 태종 문 황제가 새 진사로 출신한 사람을 가려서 서길사라 하여 한원 곁에 이웃하여 두고 태학사 1인을 시켜 가르쳤고 우리나라에서는 세종께서 학문이 성취될 문신을 가려서 사가 독서하셨으니 학업에 우유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나 마침내 그 결실이 없었는데 방금 사가한 지 얼마 안 되어 도로 일이 번잡한 벼슬에 보임하며 어느 겨를에 그 학문을 닦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항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사가 독서하는 일은 중국과 매우 서로 같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금중에 관을 설치해 반드시 황태자가 접대하게 하고 황태자가 유고하며 제왕이 대신하게 하므로 인제가 간발라에 성취하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우하는 일은 반드시 태자나 제왕이 맡을 필요가 없으나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친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였다.
등조실의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가였다. 금년에는 흉황이 매우 심하니 유연의 일은 모두 검해야 마땅하나 신뢰를 침학하는 따위의 일은 더욱 검해야 한다. 등조실의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독서당에 선언하다. 등조실의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선 이항 지비 유여림 장량 조한필 유지형 지평 박유 소세량 등의 아래기를 대사관 서지가 전일 사면할 때에 아래기를 신이 동료관원에게서 한을 보내어 대신에게 묻더라도 반드시 갈아야 한다고 아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이번 등이 대신에게 물어서 거취를 결정하기를 청한 뜻과 아주 다른데 어제 심언경 등이 아뢰기를 서지가 동료 관원들에게 알리기를 대신에게 묻더라도 반드시 갈도록 아랠 것이다 하였으니 오세가 다르기는 하나 대개는 서로 같으니 가소서 하였다 합니다. 심언경 등이 이런 뜻으로 서지를 갈고자 하였다면 서로 모이기 전에 갈도록 아뢰었어야 옳을 것인데 이제 이미 동료 관원에게서 관원으로서 함께 앉아서 논란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한 뒤에 서지는 먼저 나가고 심언경 등이 다시 의논하기를 서지가 말한 것은 2번 등이 아랜 것과 같다 하여 아뢰어서 갈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랜 것이 이와 같이 그 말이 곧지 않으니 가소서 되죠. 황효운이 비록 우상이 채모를 이룬 것은 논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신등을 거르게 여긴 것입니다. 근래 외관의 논의는 황효훈을 옳게 여기고 서지를 거르게 여기니 오결, 심언경 등이 서지를 논하여 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서지는 본디 성품이 천진하고 솔직하여 시비를 반드시 분석하므로 황효훈이 거르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아린 것입니다. 그일 옛 버릇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아래 사람이 상관에게 견제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니 오결 등이 아린 것은 그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황효운도 아울러 추구하게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잘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으니 대간이 친히 아뢰게 하라. 최세절이 새로 승지에 재배되어 개사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친히 아뢰는 데 있어 말이 난삽하여 알기 어려운 까닭에 상이 이렇게 분부한 것이다. 정성 등을 명수하였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대사원 이향 등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늘 기묘하지 않은 일을 대간이 농계하여 분요한 듯하므로 경등과 면대하여 의논하고자 한다 하며 이항이 아뢰기를 근자의 괴격한 버릇이 풍습을 이룬 지 이미 오래되어 문득 고칠 수 없으며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입으로는 옳다 하고 속으로는 그러게 여기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접대 황효헌이 정충년의 대간이 명패로 부르심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옳게 여겨 신비가 옷자락을 당긴 일을 인용하여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대저 옷자락을 당기는 것은 충분히 안에서 격동하여 내 말이 죄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명을 거역하고 오지 않는 것과는 서로 매우 같지 않은데 황효우는 지금 옷자락을 당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반역으로 논하게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어떠한 말이겠습니까? 오결, 심언경 등은 황효운에게 음으로 아부하고 서지가 황효운의 그런 것을 배척한 것을 매우 미워하여 서지를 반박하였는데 서지를 불러서 물으면 그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죄인, 김식, 김정, 기준의 무리를 가리킨다. 죄를 결정할 때에는 천언이 지극히 중하였으나 어떤 자는 그렇게 여겼고 이 윤검은 통곡하고 상심까지 하여 매우 사특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죄 준 것은 옳았는데 도리어 혹 그르게 여기니 그 뜻은 신 등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은 황효운에게 따로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조한필은 아뢰기를 근자의 인심이 분유하여 시비를 모르고 다들 내쳐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화를 꾸미게 될까 염려하여 머뭇거리고 목을 움츠리며 입으로는 옳다 하고 속으로는 그르게 여겨 조정의 정사를 헐뜯는 자도 많이 있으니 기미를 막고 조짐을 끊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대저 상의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시므로 아래 사람이 다 다른 마음을 갖고 따를 바를 모르는 것이니 시비를 일찍이
정하여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찌 어지러운 이 이가 귀일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 내게 한때 과도한 일이 있더라도 뒤에 이 때문에 뒤 미쳐 논할 수는 없다 하며 조헌필이 아뢰기를 5개월 등이 부실한 일로 상을 독려한 것이 첫째 사특이며 입과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이 둘째 사특이며 동료를 모해한 것이 셋째 사특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또 좌의정 남군 우의정 이 요청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서지와 2번의 일에는 다른 데가 있는데 5개월 등은 을에 같은 것으로 여겼으니 5개월 등은 과연 잘못하였다. 황효훈의 일은 어떠한가 하며 난건이 아뢰기를 시비가 귀일하고서야 백성의 뜻이 스스로 정해지는 것인데 그 요체는 임금의 분별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황효헌에게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 회포가 저러함으로 말로 나온 것이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죄주어 언로가 열리고 다치는 데에 관계된다면 상께서 스스로 짐작하셔야 하며 시비로 말하면 분명히 가려서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야 합니다. 6조 대간 정부의 의논은 곧 공론이니 이 밖에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서재에게는 과연 잘못이 없으나 이미 갈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오결심 언경을 그르게 여긴다면 서지를 구직에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남건이 아르기라 서지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게 하더라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르기라 서지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니 등용하면 이래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5개월 심 언경은 가리지 않을 수 없는 형세이다 하며 남건이 아르기를 작은 일이라도 시비가 분명하고서야 아래 사람이 뜻이 스스로 정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그 마음이 스스로 막힐 것이니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였다. 중조 7월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5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5개월 심 언경이 흐릿하게 아뢰었으므로 그저는 파직해야 마땅하며 또 5개월 등이 박윤경의 집에 가서 황효헌의 일을 함께 의논하였는데 아랠 때는 다만 서지를 갈도록 청하고 황효헌을 덮어두었으므로 그 정상이 간사하니 그 죄는 부에서 추고해야 합니다. 먼저 파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5개월 심 언경 박윤경은 다 갈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5개월 심 언경은 헌부가 추고한다 하니 추고를 마친 뒤에 처치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2일 무자 6번째 기사 이 위를 대사관으로 윤인경을 사관으로 남효일을 헌납으로 정서를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40권 중종 15년 7월 3일 기축 첫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어제 사간 5개월 헌납 박윤경 정은 심언경 등을 갈고서 추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5개월 등이 사체를 잃은 것은 지극히 잘못되었으나 추구까지 하면 사체에 손상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헌부가 5개월 등은 본부에서 추구할 것이니 먼저 파직하기를 청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파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들어주지 않았으니 본부가 추구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는 바다. 이제 아랫 뜻이 아름답기는 하나 모든 일은 사실을 쫓아야 한다. 이제 아랫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헌부를 불러서 묻겠다 하며 대사원 이항 등이 아뢰기를 5개월 쉼 언경과 서지가 상회례를 행한 뒤에 서지가 황효운과 주서 허백기를 논계하려 하였으나 5개월 등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오래 논쟁하다가 드디어 황효운의 일을 논계하기로 의논을 정하고 서진은 파사하여 먼저 나갔는데 5개월과 심언경이 도로 앉아서 다시 의논하기를 전일 간운이 대신에게 거취를 물은 말은 서지에게서 나왔다 하여 드디어 헌나 박윤경의 집에 가서 서로 질의하기를 황효운에게 잘못이 없는데 대사관이 논박하려 한 것은 그러니 이제 대사관을 논박하고 황효운을 구제하려 한다 하니 박윤경도 허락하였으므로 대궐에 나가 입계할 때 황효훈, 허백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서지만을 논박하였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황혜원을 추구하도록 청하는 것은 그르게 여긴 것인데 다른 일을 구실로 삼았으니 그 생각은 어둡고 그 행사는 간사하여 지극히 무상함으로 본부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오길 등이 다른 일로 서지를 거르게 여기면서 거취를 묻도록 청한 잘못을 구실로 삼았으니 그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나도 추구하라고 명해야 하겠는데 어찌 헌부의 추구를 막겠는가? 홍문관의 말은 위에서 어째 금지하지 않느냐는 뜻이었으니 시종인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기틀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시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대간 일지라도 그릇된 일이 있으면 어찌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자의 김정 박상이 상소하였을 때에도 시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아서 나라의 일이 마침내 걸러졌다. 그러므로 불러서 의논하게 하는 것이다. 하매 장령 윤지형이 아뢰기를 오길 등이 아린 것은 위를 속이는 일이므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접대 일에 징계되어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시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정한 일을 홍문관이 다시 이와 같이 아뢰었으니 신은 매우 염려됩니다. 시비가 다시 어지러워질 것을 염려한다는 뜻이나 하고 지평소세량이 아뢰기를 신이 홍문관에 있을 때 이빈의 사람됨을 보니 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였는데 이번 의논이 어찌하여 이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문관도 어찌 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옳게 여기지 않으면서 억지로 다른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같은 말로 아뢰었으니 그 사이는 분별할 수 없다. 또 이 일은 헌부에 언급된 것이기는 하나 시비를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엄하지 말고 시비를 정하도록 하라 하며 이 항이 아뢰기를 신등이 그러면 신등을 갈고 홍문관이 그러면 홍문관을 갈아서 옳고 그른 가운데에 판가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큰일이니 내일 대신과 의논하여 시비를 정하겠다 하였다.